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오늘은 거기 인천광역시 청라동에 패시브하우스 저희가 인증 목표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시공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잘 아시는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가 5가지 요소 기술 플러스 3가지 8가지의 공정을 맡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패시브하우스 인증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간 기밀 테스트를 했고요. 좀 전에 0.27회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시브하우스 요소 기술 중에서 창호 공사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사 냉난방의 코어컬 장비가 어떻게 중간에 설치되는지를 보여드리고요. 중간 기밀 테스트를 왜 필요한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그 연구원님을 통해 가지고 중간 기밀 테스트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이 건축물에 그 보면은 이렇게 발코니가 한 1.5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본체하고 발코니에 연결되는 그 부분에 선형 열교가 이렇게 니은자로다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TV 블록이라고 열교 차단 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열교 차단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이 부분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선형 열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외부의 단열재하고 지붕의 단열재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 지붕의 단열재가 따라와서 벽체하고 같이 만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붕 공사가 열교 차단 프레임이라고 하는 티프스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단열재를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전체를 덮고 나서 시트 방수까지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현장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사 현장에 나와 있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벽과 지붕이 만나는 곳에 그 기밀과 단열이 끊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패시브 요소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에 지금 공사 중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나서 열교 차단 프레임이라고 하는 티프스 프레임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 여기 창호가 이렇게 외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비스콘이라고 하는 거를 칠해놓고 외부형 기밀 테이프로 완전히 창호하고 붙여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 단열재가 이제 두께가 25cm의 단열재가 2종 3호의 단열재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 약 300mm 정도 되는 단열재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처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프스 프레임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공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보완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외부 전동 차양장치, 외부 차양장치 EVB라고 하는 전동 차양장치가 들어가게 될 때 그 전선이 미리 골조할 때 남아 있어야 되고요. 오늘 중간 기밀 테스트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중간 기밀 테스트 결과 잘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여기 CD관 안에 전선 나와 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기밀 캡으로 하나씩 이렇게 막아줘야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한 수십 개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기밀 캡 테이프로 잘 막아서 기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층 발코니에 올라왔는데요. 그 패시브하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형 열교하고 저명 열교의 차단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할 때 이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어요. 발코니도 짧은 것도 아니고 대략 한 1.5m 정도의 발코니가 한 면도 아니고 이렇게 두 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전성하고 이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열교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 열교를 차단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또 구조형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TV 블록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구조형 열교 차단대 TV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면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는 TV 블록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료가 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차가워진 그 겨울에 냉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선형 열교를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완전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형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형 열교 차단제가 골조 공사를 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시브하우스에서 발코니 있는 부분에서 특히 파라펫이나 발코니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1층 거실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애수 환기장치의 배관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골조 공사가 현장에 끝나 있는 상태에서 좀 전에 이제 중간 기밀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는 여러 가지 배관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가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포 콘크리트를 친 상태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좀 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기포 콘크리트를 쳐놓은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보면 열외수 환기 장치의 배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외수 환기 장치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배관들이 약간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이 배관들은 나중에 이제 천정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색깔로 열외수 환기 장치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약간 청색이 나오는 거하고 연두색이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청색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극기의 배관 라인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배기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현관인데 현관문이 이미 그 현관 전용, 그 패시브하우스 전용 현관문을 설치했는데 지금 안에가 깜깜해서 잘 안 보이니까요. 이 부분이 현관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거실로 나눠지는 공간하고 여기에는 부모님이 모실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모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큰 PS 창이 달려 있는데요. 이 바깥에 옆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 앞에 썬룸을 해서 어르신께서 어떤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옆에 바로 썬룸이 들어갈 건데요. 썬룸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창을 설치해 드렸고요. 안쪽에 보면 부모님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찜질방입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찜질방이고 어르신 전용 쓸 수 있는 그 화장실인데 지금 방수공사가 돼가지고 여긴 들어가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 방의 그 자녀방인데요. 두 군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쪽에 잠깐 와서 들어오시면 여기는 5가지 요소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회수 환기 장치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는 지열이 들어가 있어요. 지열하고 또 코어클이라고 하는 그 복사 냉난방의 설비를 건축주께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코어클의 난방에 미리 그 배관하고 전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녀방인데요. 원래 그 패시브 건축에서 천창을 설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천창은 어쨌든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에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받는 패시브하우스인 경우에는 그 천창을 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독일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정한 패시브 전용 천창 스카이라이트를 달아라. 거기에는 보면 보통 저희가 여기에 3중유리 유럽식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3중유리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천창에는 4중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롤러 전동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패시브 인증받는 곳에는 그 파크로라고 하는 그 업체에 천창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 있고요. 나중에 천창이 설치된 것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호인 경우에는 그 앤성 캐멀링의 창호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중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중 유리 안에 로이 코팅이 뒷면에 되어 있고 가운데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창호의 그 열 관리급의 성능은 0.8W 이하의 성능을 가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독일의 수입 창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창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창호된 설치 모습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창호 작업할 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보호 테이프가 되어 있고요. 안에 여기에 보면 비스콘이라고 하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미리 전처리를 한 상태에서 다음에 안쪽에 있는 기밀 테이프를 붙여서 접착 성능을 최대한도로 높인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똑같이 내부용 기밀 테이프하고 외부용 기밀 테이프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내부용 기밀 테이프는 어떻게 되냐면 투습이 되면서 방습이 돼요. 수증기는 통과하면서 방수가 돼요. 그런 어떤 특별한 테이프가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 조금 이렇게 눌러보면 들어가는 보이는데 여기 핑크색이 약간 보이는데 이 안에 수성 열지폼이 전용 수성 열지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아까 천창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그 배기 라인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천창이 아직 달려있지 않지만 나중에 탄창 달려있는 걸 보고요. 자녀가 2분 계셔가지고 방이 2층에 한쪽으로 2군데가 있는데요. 와서 보시면 자녀와 자녀 사이 양쪽 방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이 없습니다. 저 하나만 다락방이 있고요. 저기만 이제 천창이 달리고 여기에는
다락방이 없는 그런 자녀방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어클에 미리 매립배관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이쪽에서 보시면 극비 라인과 배기 라인,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분배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분배기 라인 안에서 각각 방향으로 각 실별로 전부 다 이렇게 그 라인이 나눠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청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은 극기 라인이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배기 라인입니다. 2층 거실에 올라와 있고요.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쪽은 자녀방에 조인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안방 조인이 되겠는데요. 안방으로 잠깐 들어와서 보시면 발코니 앞에 바깥에 있는 그 발코니에 나갈 수 있는 바로 큰 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안방 쪽이 되겠습니다. 안방 쪽에 보면, 안방 쪽에는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설명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안쪽에 드레스룸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양쪽에 이게 코너창을 넣었어요. 여기 코너창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요 코너창이 여기 기둥 요 부분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요 기둥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고 나서 이 창하고 이 창하고 두 개를 멀린키스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고 양쪽에 코너창을 해서 나중에 보면 양쪽에 전반적인 이렇게 넓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창호를 설치해 놓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청라동의 패시브하우스에서 쭉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5가지 요소 기술 중에서 3중 유럽식 시스템 창호하고, 그 다음에 그 열교 차단제인 TV 블록하고, 그 다음에 열외수 환기 장치의 배관을 쭉 해놓은 거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기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중간 기밀 테스트를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연구원님하고 같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통해서 하는지,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최종 기밀 테스트에서 보통 패시브하우스의 그 중간 기밀 테스트나 최종 기밀 테스트의 성능을 시간당 0.6회 이하라고 하는 인증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시간당 0.6회 이하의 기준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점검한 결과 0.27회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